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 뉴스 인사이다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젊은 정치인 황희두 신인규와 함께하는 의사당 1번 출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된 최고위원 아주 특별한 대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준호 또 강선 의원 출연해서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출근길 시원하고 또 즐거운 소식으로 함께하고 싶은데요. 생방송 중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오늘은 특별한 대담이 준비되어 있어 조금 더 일찍 만나보겠습니다. 자, 언젠간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을 짚어보는 여의도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또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전당대회 각 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또 이슈,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자, 하여튼 뭐 우여곡절 끝에 오늘 오후 4시 정도에 전당대회가 지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결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전당대회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신인규 변호사님? 예, 뭐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뭐 드릴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아주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큰 웃음만 주고 네. 있는 상황인데, 전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폭로 대잔치, 아, 폭로 대잔치 내지는 최악의 정치 빌런 선발 대회, 뭐 이렇게 명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의 미래를 말하거나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 4분 다 뭐 죄송합니다만은 훌륭한 점을 찾으려고 해도 참 찾기가 어려운, 그러면서 나와서 전당대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역대 최악의 진흙탕 난장판 싸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원들에게는 더 큰 우려와 저는 시름만 안겨주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로 대회, 최악의 빌런 선정 대회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황희두 이사님은 키워드 한번 짚어주십시오. 키워드 뭐 저는 공감 갔던 게 그 분당 대회다. 아, 분당 누가 대회다. 더 어떻게 하면은 예. 쪼개질지 예. 그 어필을 하는 것 같고, 저도 뭐 아까 뭐 나쁜 의미의 그러니까 이런 웃음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흥행에는 성공했다. 인정하겠습니다. 흥행이 성공했지만 분당 대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가 좀 앞서고 있었고 결선 없이 지금 과반 확보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나경원 또 원희룡, 윤상현 의원은 결선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결선은 한쪽이 과반이 안 넘어가면 가능한데요. 자, 생각보다 투표율이 저조했어요. 지난 전당대회보다 훨씬 저조했는데 원인이 뭘까요? 그 아무래도 지금 투표율이 네. 전례에 비춰볼 때 한 7% 정도 하락한 걸로 드러나는데, 네. 이 투표율이라는 게 지금 당원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각 캠프마다 해석이 달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다. 저는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은 어떤 조직화된 세력들은 아닙니다. 그냥 네. 뭐 소위 말 밑바닥 민심, 뭐 당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지를 많이 하실 텐데, 한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거센 어대한이라고 하는 대세론, 그리고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동훈 후보가 보여줬던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 이 2가지가 작동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지지자들은 더 투표장에 나가기를 꺼려했다라고 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원희룡, 나경원 이 둘은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이 되면서 누가 2등으로 갈 것이냐, 네. 2등 싸움이 벌어지면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조직표가 강세를 이루는 원희룡, 나경원 쪽에서는 오히려 더 결집이 일어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조한 투표율 어떤 변수가 될지 비슷하게 보십니까? 어떻게 누가 유리하다 봅니까?
저도 뭐 한동훈 씨가 어대한 얘기 나오다가 네. 지금 많이 뭐 흔들리긴 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은 좀 어렵지 않을까. 아, 뭐 그런 그렇지만 생각은- 그래도 결선 가진 않을 것이다. 예,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네, 모르지만요.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다 하고요. 특히 한동훈 씨의 그 깐족대는 모습이 네. 아주 굉장히 그 주위에 정치 별로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도 공유를 했는데 아하. 이게 국회냐. 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딱 그 계속 깐족대면서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 네. 눈물 글썽이고 끝나고 또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끝까지 말대답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네. 뭐 겉으로는 자꾸 뭐 자기가 새로운 정치 뭐 보수를 새롭게 바꿔가겠다 얘기하는 게 누가 공감을 과연 하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를 보면서 저는 그동안 검사들 중에서 가장 깐족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쯤 돼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네. 게 전 국민 상대로 해도 가장 깐족에서는 1등이 될 수도 아. 있겠다 가능성과 희망을 받고 보통 50이 넘어가면 지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불혹입니다. 네, 이제 불혹이죠. 불혹이라서 네. 이제 세상의 유혹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됐는데 지천명이면은 그래도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로 네.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았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환점인데 하프타임인데 너무나도 깐족거리고 쫑알쫑알거려가지고 보수 지지자들은 이렇게 품격 없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 보수 지지자들의 싫어하는 영린을 좀 건드렸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뭐 한동훈 후보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토론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글쎄요, 이게 잘하는 거 맞나?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대답하고 제대로 된 어떤 토론보다는 좀 깐족이라는 표현하셨으니까요. 그런 의견들도 많았는데 토론회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토론회는 전반적으로 다 모든 후보에게는 마이너스인데 네.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원희룡 후보가 토론은 제일 못했죠. 네. 뭐 기조도 흔들렸고 뭐 폭로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한동훈 후보도 뭐 비슷했어요. 사실은 폭로에 폭로로 맞대응하면서 마치 그 검찰이 캐비넷에서 수사 내용들 꺼내오듯이 누가 공격을 하면 아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되는데 그 상대방의 약점을 갖다 캐비넷에서 꺼내오는 그러면서 상대방의 그 신경을 자극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긁는다 그러죠. 네. 많이 신경을 긁으면서 저는 나경원 후보가 정치 20년 하면서 저렇게 버럭 화를 내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거의 처음이에요. 아, 전 네. 처음 봤습니다. 네. 그 품격 있고 화 안 굉장히 내죠. 중진 의원으로서 품격이 있으신 정치인들이 분인데 포커페이스가 있잖아요. 나경원은 안 내- 내공이 있거든요. 전혀 안 돼요. 이준석 후보가 긁을 때까지도 참았거든요. 참았어요. 네. 혼자 울지언정. 근데 야 이번에 한동훈 후보는 공개적으로 나경원 후보의 그 뚜껑 열리게 만드는 그 스킬은 네. 정말 전 국민적인 범위에서 깐족은 1등이 아닌가라는 자, 생각이 이 듭니다. 토론회에 이제 어떤 본 모습이 한동훈 후보 노출됐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 할 때하고도 다를 것 같아요. 음, 이게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입니까 한동훈한테는?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보는 게 마이너스다. 왜냐면 그동안 좀 베일에 쌓여져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노출이 안 되고 언론에서 막 뭐 영화 배우랑도 비교해주고 네. 뭐 무슨 천재로 묘사해주고 했었는데 그렇게 포장돼 있던 모습에 이제 민낯이 뭐 그 뚜껑이 또 열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아까 뭐 말씀 주셨지만 자기네들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제대로 공격이랑 공격은 못하고 서로 그냥 약점 막 물고 뜯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할 거면 한동훈 그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알렉스한 네. 그 관련한 문제 의혹들 되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덮였거든요.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후보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이상한 얘기들로만 하니까 그럼 그 각 후보들도 그 얘기를 꺼냈을 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딸이 예전에 우리 어머니 그 국회의원 나경원이라고 네. 뭐 얘기했던 거 이런 것도 다시 또 한동훈 씨가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웠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끼리끼리 그 분당대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희룡 나경원 후보에게 좀 아쉬웠던 것이 아쉬웠던 거? 자꾸 이렇게 네. 탄핵대의 배신자론을 갖다 쓰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어디를 공략해야 되냐면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동훈 후보가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잘 나갔을 때 네. 그때 잘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마치 그 장제원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최은순 장모 구속시키라고 했던 그런 모드를 좀 썼었어야 되고 또 네. 하나는 2023년도에 이제 12월 달에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하다가 바로 비대위원장 직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체부터도 사실은 상권분리 위반이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2조 심판론을 꼼꼼하게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짚어줘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배신자였다 이러니까 좀 무딘 칼날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자, 이제 1등, 2등이 이제 과반을 최초에 확보하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만약에 과반이 안 되면 1등, 2등이 결선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그러면 당대표 확정이 이제 28일로 좀 더 미뤄집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네. 후보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밑바닥을 많이 보여줘서 네. 사실 저는 그 결선에 대한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희룡 후보가 그래도 친윤 쪽에 푸시를 받기 때문에 네. 당원들 대상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원희룡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황희두 이사는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아까 서두에 역대 최악의 정치 빌런 선발대회 네. 아니냐라고 제가 명명을 했기 때문에 정말 당원들이 괴로울 것 같아요. 누굴 뽑아도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한동훈 후보가 50%를 넘겨가면서 1차에 끝낼 만큼 성공적인 경선을 치르지는 못했다. 그런 생각은 들어서 네. 저는 50% 밑으로 득표를 해가지고 결선에 가기는 갈 것 같고 네. 결선에 가더라도 또 그 안에서 상대평가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의 손을 결과적으로는 들어줘서 좀 상처뿐인 영광 이런 식으로 한동훈 후보가 결국 당대표가 되더라도 뭐 김옥균이든 뭐든지 간에 예, 별로 이렇게 3일 끝이 차나. 마무리가 예. 아름다울 것 같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후보가 많이 된다면 국민의힘의 기조가 좀 변할까요? 자, 그럼 친윤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후보들 다 친윤 아닙니다. 저분들 아닙니까? 다 지금 등에 칼 꽂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고 네. 지금 어떤 말을 하나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저 넷 중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극단의 대립까지는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동일체 내지는 서로 과거에 캐비넷을 서로 물고 물리는 뭐 우리 법적으로는 동시인 관계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서로 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가는 파국은 좀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한 배를 타서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심판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저렇게 싸우는 게 뭐 네. 진짜 쇼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이해관계로 뭉치잖아요. 네. 뭐 가치로 뭉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또 저렇게 봉합 쇼를 또 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진 않지만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네. 뭐 결선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결선이 갔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또 더 격렬해질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또 팩트 싸움을 하지 않겠습니까? 팩트 싸움. 네. 아니 범죄가 더 많이 폭로될 거기 때문에 공익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선을 하게 네, 되면 오후에합니다. 28일 날. 그때까지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슷비슷하다가 한번 해볼 만하다 싶으면 더 얘기를 하겠죠. 사람 그렇죠, 이상 서로 뭐 머리끄댕이 잡고 이제 싸우는 이제 그런 국면으로 그런 가지 상황이 않을까. 머리 아주 잡으면 위험한 전쟁이 될 것 한 같습니다. 명이 또 불편해하겠네. 반대로 뭐 원희룡이나 나경원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후보의 앞으로 정책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제 집에 가거나 예. 뭐 심각하게 말하자면 학교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학교라니요. 뭐. 네, 집에 가거나 학교에 가. 왜냐면 이제 너무나도 지금 서로 범죄 폭로 대회를 하는데 아니 왜 막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 그렇죠. 지사도 실형 2년 받았고요. 네. 국정원 댓글로는요 원세훈부터 싹 다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는 아마 밤잠을 잘 못 이루지 않을까. 지금 정치권에 너무 준비 없이 설 익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뭐 동지 관계도 없고 신뢰도 없으면서 네. 모든 지금 범죄 혐의가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각 당에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댓글팀 운영은 그 공수처에만 고발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공소 취소는 또 이제 딴 나경원, 한동훈 아마 다 고소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국힘당 그 단톡방에서도 발칵 뒤집힌 거 아닙니까? 네. 왜냐면 패스트트랙에 또 얽힌 의원들 입장에선 이게 그냥 나경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 네. 자기도 얽힌 얘기인데 한동훈 씨가 저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이거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네.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여기서 이번에 만약에 망하게 되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학교를 준비하게 되지 아니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한동훈 후보는요. 네. 저 패스트트랙 사건이요. 2020년도 1월에 기소하거든요. 그 직전까지가 한동훈 후보가 당시 대검에서 그 반부패 부장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서 기소를 했고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던 분이 한동훈 당시 검사인데 그 기소는 잘한 거죠. 왜냐면 패스트트랙 위법이니까. 근데 그렇게 기소했던 검사가 무슨 낯짝을 들고 그 당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 아니냐. 차라리 그때 기백 있게 기소했던 정의로운 검사가 되려고 했었으면은 무소속을 하든지 네. 아니, 민주당에 가서 정치를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진영을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살다 보면 선례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저 대통령부터 저 박근혜 잡아넣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도 국힘에서 또 대통령까지 하는 거 보고 또 배우지 않았나. 네, 정말 몹쓸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일찍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좀 이따가 있을 좀 특별한 대담 때문에 조금 땡겨서 합니다. 두 분 케미가 좋다. 진이84님 글 주셨고요. 신인규, 황희도 이렇게 KT24님도 글 주셨습니다. 결선 가자! 이렇게 시리님입니까? 이 얘기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국민의힘당을 바라보고 비판하네요. 라고 글까지 주셨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좀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전혀 새로울 게 없는데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김두관 후보라든지 김지수 후보가 각자의 이 자신의 강점을 어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외연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SNS에서 또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얘기들을 막 해서 네. 또 뭐 메시지 팀장 뭐 잘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 안에 우리가 다양성과 역동성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여줄 것인가를 어필해야지 저런 식으로 가는 게 전 별로 도움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77.7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이번에 그걸 깰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기록적으로야 깨지겠지만은 전 이게 민주당의 단기적으로는 당이 결집돼서 뭔가 일사불란한 장점은 있겠지만은 전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뼈아픈 네. 저는 뭐 독하게 말하면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바닥이고 아무리 예외 같은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원칙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게 아쉬운 점은 예외적인 대통령을 만나니까 우리도 예외의 법칙을 쓰겠다. 자꾸 이런 식의 좀 소극적인 방법에서 정당화 논리를 쓰는데 전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는 정당, 오히려 더 정답을 만들어내는 정당이 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당이 더 단단하게 뭉칠 텐데 이렇게 되면 역동성이나 다양성이나 확장성은 상대적으로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비용은 좀 치러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두관, 김지수 후보 몇 표 정도 가져갈까요? 지금 뭐 사실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그 뭐 보통 한 자릿수가 지금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그 정도의 그치 특히 이번에 또 어제 큰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이게 더 결집이 된다기보단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그 말이거든요. 집단 뭐 땡땡땡 네. 정권 못 잡는다 이러다가 이거 글을 썼다가 이제 지웠긴 하지만 논란이 되고 본인도 이제 나중에 좀 표현이 가했다 사과도 했는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 좀. 네.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네. 후보가 뭘 얘기하려는지는 알겠는데 그렇죠. 그래도 뭐 당원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표현을 써서 좀 너무나도 감정적인 표현으로 느껴질 만한 부분들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좀 잘못했다라고 보이고 네.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내에 있는 많은 다선 의원들이 출마조차도 안 하잖아요. 제가 지금 민주주의의 원칙을 얘기하고 본질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본질을 구현할 사람들은 또 민주당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또 많은 당에서 혜택을 받았던 그 다선 의원들이 그 역할들을 좀 하면서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또 김두관 후보도 혼자서 지금 뭐 한 자릿수 득표를 하면서 이거를 어려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감정이 좀 폭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와서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신인규 위원장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또 네. 충분히 계시잖아요. 그 당원들 중에서도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윤석열 정권과 이렇게 싸우겠다. 이재명 대표와 그 체제는 이런 뭐 A라는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네. 나는 B라는 방식으로 싸우겠다. 나도 한번 길을 만들어 보겠다. 그럼 이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런 방식으로 다양성을 민주당이 확보하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렇게 막 입에 담기도 힘든 얘기들 하면 신규 위원장 같이 생각하는 민주당원들을 설득을 못하죠. 설득이 이게 안 뭐냐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하여튼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고요. 또 민주당은 이제 시작입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 한 가지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말간에 조사가 됐습니다. 뒤늦게 보고를 받은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네요. 자,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죄송하다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런 게 말이 되나요? 아니 지금 뭐 분당이 유행입니까? 네. 검사들도 분당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찐윤 검사 내지는 뭐 반윤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신용하는 네. 그런 검사로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도 뭐 이창수 지검장이 잘못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저는 본질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가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부득이하게 발의했을 때도 무슨 국회가 직권남용이다,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돈 없는 발언들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저는 이원석 총장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패싱해서 김건희라는 사람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 제3의 장소에서 보안과 경호를 고려해서 소환을 해준다. 그러니까 소환을 검사가 당한 거죠.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다 법 앞에 평등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특수계급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데요. 네. 앞으로 이런 게 선례가 되면은 많은 국민들, 특히 뇌물죄를 저지른 뇌물 공무원들이 검찰에서 부르면 뭐라고 할까요? 아, 우리 집 앞에 커피숍으로 와라. 나 보안과 경호 때문에 못 나간다. 네. 그러면 명분이 섭니까? 그럼 김건희는 되는데 당신은 안 된다라고 말할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스스로 본인들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전 거기에는 가장 주된 책임은 권력의 애완견 짓을 한 전 이원석 총장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이분 임명되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예측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본인의 불찰 죄송하다 해명하고 또 사과됐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냥 패고 나서 미안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네. 그 말씀 아까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 다 공감하는 게 네. 이거 일반인들이 따르면 큰일 납니다. 막 검찰 어디로 와서 조사해달라 하고 뭐 핸드폰 비밀번호 한 20자리 이상 해놓고 아이폰 그 락 걸어놓고 네. 배째라 하면 그 일반인들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측의 최지우 변호사가 뭐 영부인이가 이렇게 당한다 이런 식으로 정쟁화 정치화 됐다고 얘기했는데 김건희 씨니까 이런 게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윤석열 대통령 믿고 지금 저렇게 까부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의 분위기라는 걸 전혀 읽지 못하고 그 검찰이란 좁은 집단 안에 갇혀서 거기서 그냥 자기 출세욕에만 눈이 머니까 지금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창수 검사장한테는 하나 꼭 이 방송 보실지는 모르지만은 보시진 않을 거예요. 안 볼라나요? 아, 보면 좋겠고. 그럼 뭐 예. 주변에 참모들이라도 본다면은 예. 아니 권력이 절대 그러니까 유한하거든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다 역사에 남을 거고 아마 이창수 지검장 같은 그런 부류의 정치 검사들 지금 많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끝까지 우리 사회가 저는 그 책임을 좀 뿌리째 정치 뽑는- 검사라고 딱 짚어주셨네. 아, 정치 검사죠. 예. 아니 그 법 앞에 그 이원석 총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그 멋있는 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근데 예외, 특혜, 성역을 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창수 검사장은 더 말할 가치가 없는 정치 검사인데 네, 네. 전 그런 부류의 검사들의 책임을 물을 날이 좀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김건희여서 조사가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검찰총장하고 이창수 지검장하고 싸우는 모습 아니면 뭐 이런 대련 모습 이 모습이 포인트가 되거든요. 네. 대통령실에서 이걸 또 노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 대통령실에서는 또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이길 수 있겠다, 언플로 덮을 수 있겠다 싶은 네. 걸 막 법적 조치한다고 막 치고 나가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슬쩍 발 빼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미 그 패턴도 너무나 많이 읽혔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아까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 나왔는데 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센 척 많이 했잖아요. 검사 탄핵대라든지 네. 증인 채택됐을 때 그렇게 센 모습을 보일 수 없었는데 왜 어제는 아침에 그 기자회견 할 때 그냥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조치하겠다 이 정도로만 하고 그냥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뭘 더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허수아비라는 얘기를 듣는 좀 겁니다. 밋밋하긴 밋밋하죠. 민주당이나 막 힘없는 쪽 가가지고 그러면 난리를 치면 여기 와서는 막 뭐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찰의 속성인데 아, 속성입니까? 그동안에는 검찰이요. 그래도 권력이 힘이 빠지고 지지율이 빠지면 그 권력을 수사하기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예. 엄정하게라도 했었는데 지금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권력의 신형, 권력의 사냥개가 권력 그 자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검사들은요. 자신들의 사냥개가 권력이 됐기 때문에 그 사냥개를 물지 않습니다.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검찰의 지금 이러한 행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원석, 뭐 이창수 둘의 뭐 이런 싸움이나 이런 갈등으로 아까 뭐 김건희 여사 사건을 가린다.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김건희에 대한 이런 특혜성
이런 뭐 조사도 아닌 조사. 저는요 검찰 조사가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거 처음 봅니다. 네. 정말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예. 검사를 소환합니다. 우리 집 앞으로. 예. 저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선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아니 오히려 이양할 것 같으면 그냥 가서 받는 게 정상적으로 받는 게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더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저런 거 한동훈 알아봐자요. 그 전 비대위원장 예. 시절에 예. 자기가 그렇게 사과하고 싶었다며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저게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네. 차라리 그렇게 사과하고 싶으면 포트라인에 서서 사과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냥 입만 산 거죠. 자, 이런 어떤 이 검찰 조사, 장소, 시간 이런 거 글쎄 검찰이 짠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짠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사실은 저는 용산이요. 저는 대검찰청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우리가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2달 전에도 인사건 패싱 때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검찰총장의 직위가 참 초라해 보일 지경이었는데 어제도 이제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뒤통수 맞으니까 검찰총장이 삑소리도 못하고 네. 아프다고 소리도 못 내는 그런 검찰총장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리고 과거에도 군부 쿠데타 있었을 때도 별 2개짜리들이 별 4개 정성화 총장 체포하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사실 중앙지검장이 검찰 내부에서는 나름의 권력을 얻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대놓고 할 수 있을까? 이원석 총장의 대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앞으로 이창수 지검장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하는지 그 여부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검찰총장 거치 문제는 이제 9월달 중순까지가 임기인데 이게 뭐 영이 씁니까? 중앙지검장이 말도 안 듣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뭐 이상한 한자성어 4개 뭐 몇 개 기억이 안 나서요. 네. 왜 한자성어를 왜 해요, 자꾸? 지식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법불 예. 뭐 악인가? 뭐 제가 네네.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봐요. 정정당당 공명정대 이런 거나 차라리 하세요. 그럼 한자성어 뭐 하여튼 하긴 하던데 네. 앞으로 검찰총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또 저렇게 물러나. 또 저래 있다 갑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왜냐면 만약에 진짜 던지고 각오를 하고 제대로 들이받을 거였다면 네. 어제 아침에 했어야 그만둬야죠. 되는데 예, 그게 못했기 때문에. 더 하면 뭐 좋아요 한두 달. 아니, 뭐 월급 그런 받잖아요. 거예요. 월급. 아, 월급이요? 월급 2달치 네, 나오니까 생계형입니다. 전형적인 네. 생계형. 한두 달 더 하면 좋나?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희가 선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저런 무도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 혹은 주변의 이익을 위해서 네. 쓰는 사람들이 저렇게 대통령까지 한다는 선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수의 국민들은 그러한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을 만들어놔야 네. 저들이 최소한 저런 식으로 모렴치한 짓은 함부로 못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탄핵 청원도 이제 100만 명 훨씬 넘게 그렇죠. 참여했는데 이제 좀 조만간 거리로 나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근데 듭니다. 저는 이원석 총장이 저런 뭐 권력의 사냥개라는 상당히 뭐 애완견 내지는 저런 오명도 있지만은 또 하나 포인트는 중앙지검장이면 자기 부하거든요. 검사동일체. 완전 부하죠. 뭐 진짜 우리 앵커님도 군에 계셨으니까 예, 더 예. 군과 같은 조직인데 자기 부하한테 저렇게 뒤통수 맞는 거는 본인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지금 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오늘 출근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아마 출근하셨을 겁니다. 출근하셨을 오늘 거예요. 하면서 봐요. 그만한다 하는 게 안 맞아요. 지켜보시죠. 또 한자 또 써보지 또 법불악인가 뭐. 또 사자성어를 어제 밤에 또 찾아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도 나와서 월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실 것이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러니까 한두 달 더 하면 많은데요. 근데 본인의 무능함을 저는 만천하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장면 아닌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보는 국민들이 더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해도 이사 신은기 변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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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특별한 대담한 대담 바로 이어갈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수사와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지난 주말 민주당 최고위 레이스가 시작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열기도 한창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최고위에 경선 후보 최종 8인에 오른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한준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 차기 지도부 후보님들을 우리 스튜디오에 모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자, 우리 한준호 님은 한번 네. 이제 뵀던 적이 있고 네네. 또 강 의원도 같이 와주신 합세를 또 해주시니까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대담인데 뭐 답변 순서 하여튼 저희가 가나다 순으로 네. 강선우, 한준호 이렇게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 드리면 그렇게 답하면 되고요. 편하게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다른 토론을 하는 거 좀 다르게 뭔가 네. 막 마찰되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없어요. 조금씩 보니까. 그러겠죠. 네. 뭔가 생각이 다르거나 뭐 정책이 다르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뭐 같은 하고. 당에서 활동하고 네. 있으니까 정당이라는 게 같은 네. 생각으로 아, 모이는 그럼요. 곳이니까요. 좀 다른 얘기긴 하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좀 어떻습니까? 당대표. 저희 진짜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이 공중판 아니까 개판이죠. 그 전당대회 아니고 네. 분당대회 분당대회다. 같아요. 김건희배 그 네. 분당대회. 박지원 선배가 네. 페이스북에 쓴 글이 맞아요. 분화를 넘어서 분열로 가고 네.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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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당대회 거기는 좋게 말하면 좀 흥행을 하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전당대회가 아니고 자폭하는 분당대회일 네. 수 있다. 분당대회. 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민주당 최고위도 면면이 다 화려합니다. 아주 뭐 다 최고위원이 돼도 아주 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분들이 있고 또 두 분 또 최종 8인의 후보에 지금 된 상황인데 오늘 대담 좀 시작할 건데요. 자, 요 질문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원외 인사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현역인데 좀 지지세가 높아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강선호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좀 먼저 잘못 갔습니다.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예, 예. 네. 네. 의외죠. 굉장히 의외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당원 주권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당원 주권 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주권이 당의 이제 선출, 즉 임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당원들에게 넘어갔는데 네. 당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시는 느낌은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주권이 넘어가면 책임도 다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지금 네. 부족한 상태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첫 번째 주가 지났으니까 좀 조정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서로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외인데 유일하게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느낌인데요. 쭉 이렇게 지난 세월을 보면 네. 사실은 계급장 없이 정말 추운 데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당원분들의 이런 보들보들한 마음 같은 게 표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그리고 지금 그 김건희 정권과 그리고 예전 이명박 때 그런 여러 가지 뭐 잔인함, 그런 무도함이랑 이렇게 좀 기시감이 드는 면이 많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 MB를 감옥 보냈던 정봉주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 그러니까 이번 22대 국회 때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렇게 있었던 일들에 대한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약간 요런 한 구석에 왜 조금 마음? 왜 약간 아리는 마음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크신 것 같아요. 네.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면 지혜님께서 우와 선남선녀다라고
그렇게. 선남은 맞는데요. 선남 선녀. 선남은 맞는데. 아마 저를 선남 아, 여기 가운데 저는 얼굴이 너무 크고요. 선남. 두 분을 아마 딱 그렇게 표현하고 싶. 응원하러 많이 와주십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이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응원 두 분이 지금 단계상으로 응원이 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윤석열 탄핵 이거를 전면으로 내세운 전략 이게 효과가 있다. 또 우리 강선 의원님도 김건희 정권 이렇게 또 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윤석열 탄핵 요게 저는 전략이라기보다는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동지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분노의 마음, 그러니 그 목소리 따라서 그게 사실은 몇몇이 막 이야기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이잖아요. 네. 그냥 뒷받침을 해드리고 담아드리고 형식적인 틀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그리고 김건희 정권은 사실은 지금 막 온 나라가 정말 그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되게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조금만 타고 올라가 보면 김건희가 있어요. 아, 모든 곳에. 예, 모든 곳에. 예. 그러니 가히 김건희 정권이다. 음흠. 아니 검찰의 소환에 응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진짜. 뭐 배달 음식도 아니고 예. 어떻게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뭐 빨리 오지도 않아요. 다 상해서 왔어요, 조사가. 네. 주가 조작 4년 넘어서 네. 왔죠. 무슨 명품백 뭐 7개월 넘어서 왔죠. 김건희 정권 맞죠. 네. 탄핵. 네. 또 우리 강선 의원은 김건희 정권 네.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 어떤 네이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먹힐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쨌든 총선의 네. 민의가 지금 현 정권은 인정을 못하겠다.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게 이렇게 거대한 의석수를 주신 건데 뭐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 쓰자 보면 저런 단어들이 나올 수밖에 네. 없죠. 그게 저는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건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슬프다 이 말씀으로 네. 들립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지난 20일 날 검찰 조사를 받긴 받았는데 지금 말씀처럼 조사 일정, 장소 네. 다 김건희 여사 내지 대통령실에서 픽을 했고 검찰이 그에 맞춰서 가서 조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황제 조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황제 조사라고도 네.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외부에 알려지면은 본인이 조사를 뭐 중단하겠다는 둥, 안 받겠다는 그렇죠. 둥,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피의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 검찰을 갔다가 본인이 부른 거잖아요. 네.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 방식도 마음대로 정한 거 아니에요. 김건희 정권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 여러 번 배신을 해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조직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 그때 순방 나갔을 때 검찰 인사 싹 새로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밑단을 깐 거에 대한 이제 과실을 하나하나씩 따먹는 거고, 그 첫 과실로 따먹은 게 지금 현재 그 김건희가 검찰을 소환해서 본인이 소환해서 조사를 받은 그거죠. 앞으로 네. 뭐 더 하겠죠. 네. 이창주지검장으로 바뀌고 네.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예상됐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상황을 이제 보면은 네. 저는 김건희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네. 보여주는 단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거를 다루는 언론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목에 칼을 맞고 쓰러졌을 때 닥터 헬기를 탄 문제를 가지고 네. 이게 어쨌든 뭐 흔히 얘기하는 황제 이송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본인 입맛에 맞게 검찰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본인의 특검 같은 것들 무마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덮고 있는 언론도 문제고 그것을 따라가는 검찰도 문제고
그것을 권력으로 여기고 행사를 하고 있는 대통령실도 문제고 네. 그 정점에 김건희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도 문제다. 그럼요. 거네요. 언론도 글쎄요 이게 좀 그래도 비판하는 논조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이 두 개 사안을 네. 같이 놓고 봤을 때 비판의 논조들이 다르다는 거죠. 아하, 네. 다른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OX 판은 아닌데 OX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긴 이건가요? 한데 앞에 있는 거? 저희가 이렇게 질문 하나씩 드려볼 테니까요. 네네. 적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우개를 제가 안 드려서 아, 지우개 여기 있어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똑같은 요 질문하고 비슷한 건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 수용은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맞다면 O, 없다면 X. 예상이 되긴 한데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 강수현 의원님은 X를 뭐 7개, 6개를 하셨어요. 두 분 X를 주셨습니다. 자, 차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똑같은 질문이긴 합니다. 네. 김건희가 조사를 받아야 할 네. 제3의 장소가 만약에 있다면 국회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받아라. 네, 예. 국회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는 것과 너무나 극명하게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군부 독재 시절에는 가택연금을 했었죠. 그 그쵸. 야당 인사들을.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사법연금 아니에요. 재판받아라, 수사받아라, 소환해라, 기소하고 손발 다 묶어놓잖아요. 예. 꼼짝도 못하게. 그런데 김건희는 이렇게 총장도 패싱하고 그리고 배달시켰잖아요. 조사하러 와. 배달요? 배달시키고 그러니까 쪼로로로로로 이렇게 가가지고 예. 배달해서 드린 거고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봐요. 예우가 아닙니까 이거는? 본인들은 예우를 한 거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우를 받은 거죠. 그러니 김건희 정권에 대한 예우를 마음껏 한 건데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네. 거의 자폭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고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네. 네, 우리 한준 의원님. 예전에 이제 영부인 하면은 네. 그 국민들의 어머니 같은 느낌이 있었죠. 네. 보통 집에서도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일인데 네. 본인이 예를 들어 좋은 게 있으면 먼저 갖고 맛있는 게 있으면 먼저 먹고 하면 그게 무슨 어머니입니까? 근데 저는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예. 이러면은 가정이 파괴가 되겠죠. 그러니까 즉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의 이런 행보 하나하나가 네. 국민들의 분노를 점점점 일으키게 만들 것이고 결국엔 자멸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질문의 수위를 살짝만 좀 높여보겠습니다. 많이 높인 건가? 자, 두 번 질문. OX를 써주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결국 김건희 여사 때문에 탄핵될 것이다. OX 한번 해주십시오. 예상이 좀 되긴 한데 하나, 둘, 셋. 오히려 심하게 또 하셨습니다. 강선 의원님께서는. 자,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 예. 모든 길, 모든 정황,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다 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로 다 수렴이 되고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군대를 보내놨더니 내 아들이 죽었답니다. 그것도 보니까 김건희가 어른. 우리 한준호 의원님 하셨던 그 김건희 로드 네. 양평 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 거기도 어른. 주가 조작 어른. 그리고 지금은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잠깐 잊혀졌는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인데 가장 스팟라이트 받았던 사람은 김건희. 맞습니다. 대통령한테 나가. 네. 그리고 거기 참모진들한테도 일로 와봐 손짓하고 우리 다 봤잖아요. 네. 그러니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문제, 그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모든 문제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결국은 누구일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야? 아닌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경제에 관한 관념 이런 건 사실 대파만 모르는 거 그런 거 한 장면으로 굉장히 대표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뭐를 잘 모르고 그런데 거기서 좌지우지하고 뒤에서 흔들고 이렇게 탁탁 얻어내리고 이런 게 잘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 점점 선명해지고 있고 특히 이번 검찰을 소환해서 본인 조사해봐. 이 장면에서도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 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본인 스스로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 이 것이다. 탄핵 열차의 주요 동력은 본인들이에요. 본인들. 자, 한준호 의원님. 탄핵 열차 말씀하셨는데 탄핵 열차의 엔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 엔진이 바뀌었다고요? 네, 엔진이 바뀌었어요. 아.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옛날 기차 석탄을 예. 때워서 가는 건 줄 알았더니 예. 지금은 힘 좋은 엔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자멸의 길로 들어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두 가지예요. 김건희 씨가 국정에 관여를 하는 것 같고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방관을 하는 것 같고 네. 이 사이에는 이익 추구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세 가지가 현재 하나씩 국민들 정서에도 눈에도 보이기 시작해서 저는 이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선출되지 않는 김건희 씨가 네. 선출된 권력을 본인이 행사를 하는 아하. 이 모습은 결과는 딱 하나죠. 네. 알겠습니다. 결과 탄핵 얘기도 하네. 조금 더 센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계속 뛰는 거라서 윤석열 대통령 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빨리 탄핵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4년차 때 되는가 그렇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아이고야, 계속 오를 그냥 몇 번을 이렇게 오를 하셨네요. 네, 강선 의원님부터요. 우리가 대선을 언제 치를지 사실 모르는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고정돼 있는 정치 일정이라 하면 저는 지방선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전에 치를지 이후에 치를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 네. 상황이다.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국정농단을 보면은 그 임기보다 1년 일찍 탄핵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죠. 그런데 지금의 민심은 어떠냐? 지금도 벌써 너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이 순간도 언제까지 김건희 나라에서 살아야 돼?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꾸려지고 다 꾸며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민생 파탄 났는데 네. 우리가 언제까지 숨 쉬면서 기다리면서 살 수가 있어? 라는 그 분노 게이지가 저는 꽉 찼다. 꽉 찼다. 그래서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준비, 대비, 네. 철저한 그리고 단단한 하나로 되는 일사불란한 뭉침 네. 그리고 전략적인 준비. 그런데 사실은 전략이라는 게 뒤집어 보면은 원칙을 지켜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정치권의 원칙은 무엇이냐? 민심을 그대로 받들고 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그 준비를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한 의원님. 네. 정말 불을 보듯 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게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추구하고 안보상에서 국민들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대통령 부부가 치는 사고들을 막는데 아하. 국력을 소모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 민생은 파탄나는 거죠. 이런 거를 언제까지 국민들이 보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예전과 좀 달라진 거는 전에는 이제 이런 유튜브나 국민들의 그 마음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없었던 때는 촛불을 들고 밖을 나갔단 말이죠. 예. 근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고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좀 공유를 하면서 일종의 촛불을 온라인상에서 들었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게 느껴지고 있다면 박근혜 때의 그 시기보다 지금 벌써 한 2년 이상
일찍 왔다 이렇게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4년째 그런 일이 있었는데 더 빨리 땡겨질 것이다. 두 네. 분 다 공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검찰이 결국 주가 조작 또 디올백 수수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할 것이다. OX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한번 들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옵니다 또. 네, 강선 의원님. 검찰 배달 조사로 이미 결말을 보여줬어요. 결과가 난 것이다 네. 이거는. 그리고 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이게 4년 3개월이 흐른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대면 조사인지 아니면 대련 조사라고 하는지 네. 아무튼 그거를 처음 한 것이거든요. 그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뭐 국가에 귀속되는 거라고 했다가 그럼 국가에 귀속되는 걸 갖다가 빨리 돌려주라고 합니까? 그래서 돌려주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안 돌려줬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으로 그들이 버젓이 국민들 앞에 뻔뻔하게 내놓은 거는 검찰 딱 불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장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한 거예요. 네. 그러니 이미 이 예고편 아닌 예고편을 통해서 이 사건의 결말은 우리가 이렇게 낼 거야 라고 거의 대국민 선전포고 하듯이 국민 완전 무시하고 네. 이야기한 거죠. 결론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조사 태양만 봤을 때도 결론이 난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네, 같습니다. 네, 한준 의원님. 조금 다른 얘기로 시작을 네. 하면은 저희 지역구 내에 유치원생들이 노는데 그 어머니가 보고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아이들이 막 놀다가 뭐가 안 풀리니까 한 친구가 다른 아이한테 그래요. 너 그러다 압수수색한다. 아 진짜요? 요즘 아이들이? 아이들이 네. 그렇습니다. 요즘 시기가 그래요. 근데 지금 검찰이 저 관련된 일로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네. 그게 이미 답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가장 큰 건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일인데 이제 앞으로 저런 주가 조작을 할 때 통장을 빌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예.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백을 받아도 마음이 여리면 다 전부 다 무마가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검찰이 과연 무슨 생각일까, 생각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세태가 너무 우스꽝스럽게 된 것 같아요. 압수수색, 구속, 딴 데 가서는 뭐 잘 하잖아요. 여기서는 못 하네요. 그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인사들은 뭐 엄청나게 하는 것 같다는. 그러면 어째 저희가 개인적 저랬으면 느낌이 저희가 압수수색 안 당했겠습니까? 네. 이런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한동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맞으면 O, 아니면 X 한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아, 이 두 분 다 참 좀 다릅니다. O, 큰 O, 작은 X, 물음표. 네, 강선 의원님부터요. 그 김건희 씨와 이제 네. 한동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랑 한동훈 네, 후보는 그러니 네.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될 그 개연성이 굉장히 큰데 네. 아마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번에 그 문자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일십했다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막 비대위원장 되고 이제 네. 막 왠지 막 쫙쫙쫙 하니까 됐어.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이 김건희배 분당대회에 탁 뛰어들고 보니까 한동훈 대 모든 후보들이 다 무슨 나건희, 윤건희, 뭐 원건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아차차차차 약간 요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치부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싶어도 뭔가 못 떨어지는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이미 강은 다시 좀 건넌 것 같은데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분명히 알 거예요. 네.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지율이 0.5%로 떨어져도 절대 뭔가를 놓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를 알 네.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강은 건넌 것 같은데 예. 이게 또 떨어지기에는 뭐 그런 입장이 아닐까. 그래서 큰 O의 작은 X를 하신 네. 것 같고요. 네. 네, 한준호 의원님은 물음표를 하셨습니다. 비슷한 대답에 네. 좀 다른 해석인데 예. 한동훈은 강을 건넜는데 음흠. 윤석열과 김건희가 모터보트라도 타고 쫓아갈 수 있다. 아, 둘이가 어쩔 수 없이 쫓아간다.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상황이 지금 오늘 이제 23일이니까 네. 오늘 전당대회입니다. 이제, 네, 네. 전당대회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된다. 음흠. 그러면 전체적인 주도권이 한동훈한테 넘어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김건희가 지금 같은 태도로 음흠. 계속 일관할 것이냐, 네. 아니면 한동훈과 뭔가를 만나서 진행을 해볼 것이냐, 이건 좀 지켜볼 일이고, 이 모든 것이 한동훈에게 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강은 건넜지만 김건희와 윤석열이 지금 그 강 건너편에 있지 않고 따라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외 질문이긴 한데 네. 어떻게 결선까지 갈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갔으면 좋겠어요. 아, 갔으면 좋겠다. 왜? 이 보면은 네. 구도가 어쨌든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보면 한동훈 대 김건희 싸움인 네. 거잖아요.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판에 누구 하나가 팍 KO 펀치 날려가지고 압승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서 지금 예. 서로 이제 막 그 폭로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네. 했으면 좋겠다. 좀 더. 네, 라는 28일입니다. 5일이 더 바람. 추가가 되고 네. 투표율이 조금 떨어지는 게 이게 한동훈한테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아요. 결선 갈 수도 있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고정표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음, 두 번째는 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오히려 그 흔히 말하는 만들어지는 표들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지금 유불리를 서로에게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고정표가 지금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지 않고 네. 투표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네, 저는 결선까지 갈까? 여기에 아.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이긴 합니다. 안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우리 갔으면 강선은 하는 갔으면 네. 한 번 더 좀 이렇게 좀 붙어줬으면 네. 좋겠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서로 좀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번 전당대회 사실 네. 기억나는 게 댓글 익시 댓글 팀인가 여론조선 네, 팀인가 팀 공소 취소 패스트트랙 그렇게 딱 요약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 세 가지보다 좀 더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붙는다면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상황에서 더 뭐가 폭로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어렵다라는 네.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부세, 금투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종부세, 금투세는 완화 및 폐지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O, 아니다면 X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금투세. 네. 네, 예. 강선 의원님께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어유 두 분 뭐 짜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아 그래요? 셋. 네, 아우 이렇게 세모를 딱 두 분 네. 동시에 하셨어요. 네네. 말씀 주십시오. 입장 또 이유. 네, 확 열어놓고 네. 뜨겁게 토론을 했으면 음, 좋겠다는 생각을 토론해봐야 된다 이거는. 합니다. 워낙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사안이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다양한 생각과 그리고 또 그것을 그 각각의 생각들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논리들로 다양한 목소리를 그 어떤 의제보다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4년 현재 지금을 기준으로 네.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정말로 다 열어놓고 다 내려놓고 뜨겁게 논쟁을 하자. 그러려면은 우선 어떤 바이어스나 아니면은 뭐 벽을 친다거나 그런 작업들이 미리 이루어져서는 안 네. 된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제로인 상태에서 좀 뜨거운 논쟁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논쟁을 통한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네.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유도 좀 말씀해 네. 주세요. 세모. 저는 논의해야 된다라고 물어봤으면 동그라미를 아주 쳤을 텐데 논의. 네, 폐지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나 금투세 이에 대해서는 이제 낮추거나 폐지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진행을 할 때는 됐다. 네. 언제까지 늦출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종부세 경우에는 지방 재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전체 국가가 수입을 걷어들여서 세를 걷어들여서 지방에 부동산 지방 재정으로 네. 이제 내려보내고 이게 특히 지방에서는 이 교육 관련된 그 재정으로 사용이 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부세를 인하하거나 할 때는 이와 관련된 세제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룰 사안은 아닌데 이거를 단순히 종부세, 금투세 폐지, 완화 이렇게만 주장을 하게 될 경우에 오해가 좀 생길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들을 함께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조금 토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계속 댓글에 두 분 응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직 뭐 지금 시작이고 네. 뭐 조금 저조해서 아마 응원하시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못 믿겠다 이렇게 자꾸 다들 말씀을 하세요. 왜 강선 의원, 한준 의원이 좀 밑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필 한번 해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이 진짜 지금 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사실 뭐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네. 그 정말 진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어떤 건지 굉장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선배님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한준호 의원님과 함께 그 무대에 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그리고 또 많이 만나 뵙게 되잖아요. 그런 한순간 한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저랑 얼굴을 직접 본 적도 없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직접 손을 잡아 본 적도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딱 2표밖에 없는데 그 귀한 2표 중에 1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마음들이 되게 뭉클뭉클해요. 그래서 너무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해결사님이 강선우, 한준우 끌어올리자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예, 네. 한준우 의원님, 네, 살려주십시오. 진심이네요. 네, 살려주십시오. 네. 이번 최고위원들은 두 가지의 그 목표를 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저희가 4기 민주정부를 만드는 예비 체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잘 싸우고 이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2기 체제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대표하고 호흡을 맞추고 다음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강선 의원님이나 저나 여성 최연소, 남성 최연소 지금 후보입니다. 강점이죠, 그게 또. 네. 민주당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있었어요, 댓글에. 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도부들을 육성을 하지 않으면 언제 육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투표를 한다면 이제 두 분을 찍어달라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좀 살려주십시오. 자, 스피드 퀴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뭐 하여튼 두 분 중에 말씀하고 싶은 분 벌써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집권하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 개혁이 필요합니다. 언론 개혁. 언론 개혁이 필요합니다. 전공 분야시고요. 네,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지난 대선 기간에 수행실장을 하면서 네. 현장에서도 느낀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울기가 45도 거의 50도 이렇게 되는 기울기에서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가운데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 대선 후보를 악마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정말? 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적어도 버팀목이라도 몇 개 돼서 이것의 평형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2년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번외로 이진숙 위원장 지금 방통위원장 네. 후보자로 돼서
양일간 이제 청문회가 좀 개시되는데 벌써 네네.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카드를 엄청 쓰셨던데. 그 얘기가 이미 그 대전 MBC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고 네. 그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왜 씁니까? 아, 법인카드 뭐 10만 원만 써도 몇만 원만 써도 그럼요. 압수해가고 하더만요. 아, 그걸로 왜 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호텔도 법인카드 갔던데. 내용이 있고 호텔은 왜 그렇게 자주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도에다가 예. 법인카드 쓴 지역들을 다 찍어 보면은 동선이 나오거든요. 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예. 일단 기본적으로 방통위라고 하는 그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기관의 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아니다. 네. 지금 저희 정부 때 뭐 코드 인사 이러는데 아니 지금 현재 방통위만 놓고 보더라도 이진수 그 위에 김홍일 네. 그 위에 이동관, 이동관. 코드 네. 인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집권하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강선 의원님.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예. 민주당이 정치가 싫어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고개를 돌리신 분들께서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네. 거기에 조금은 공감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사실은 이런 무도한 이런 정권 하에서는 가장 아프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층은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목소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은 저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정치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서 냈던 그 세금이 우리 아픈 곳, 우리 더 어두운 곳, 더 낮은 곳으로 갔을 때 국민들께서는 감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정책이나 일들을 할 때 그것이 표로 바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런 일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스며드는 기간이 지나면은 그 무당층 관심이 없으신 분들 내지는 정치를 혐오하시는 분들이 이런 선한 정치의 힘을 믿게 되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이번 지도부에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먹사니즘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연결이 그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네, 것이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뭐 투쟁도 투쟁이지만 민생이나 잘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 그리고 주시는 그 거네요. 민생 개혁의 힘으로 그 말씀하신 언론 개혁, 검찰 개혁을 뒷받침을 네. 해야죠.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모인 마음들이 결국은 그 열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민주당이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 있구나. 그러면 저들이 부르짖는 그 개혁, 네. 가야지. 라는 그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뭐 매력 어필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경선 후보들 8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거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다 생각이 들면 거침없이 자랑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다 우리 오늘 댓글에서는 한 표 한 표 빨리 줘요. 강선우, 한준호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선우 의원님부터 공약도 주시고 포부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관련해서 이게 프레임을 전환하는 작업, 그러니까 이 프레임 싸움에서 이기는 작업들을 차근차근히 잘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 적들이 쓰는 단어로 적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이재명 악마화의 프레임을 이재명 대통령 대세론의 프레임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실수 없이 삿바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된다. 쭉 공부 최전선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에 많이 맞서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감동을 주는 정치, 선한 정치의 힘, 네.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는 온라인 당원 출신입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들의 마음을 그래도 가까이서 많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약속드렸던 여러 가지 약속들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상시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뽑아놓고
이상하네라고 해도 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현재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게 냉정하게 평가를 받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그런 권리도 확대되지만 책임감도 확대되고 결국은 이 권리와 책임감이 확대됨으로써 애정과 사랑이 커지시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잘 해나갈 자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준호 의원님도 네. 말씀 주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네. 당대표가 오늘 결정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동훈 당대표가 된다면 한준호를 그 옆에 한번 세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러려면 한준호를 꼭 최고위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일단 실력이 검증됐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했던 뭐 김행을 김행랑치게 만들었던 네. 일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사법을 2주 만에 저희가 밤샘 작업을 하면서 발의했던 것, 그리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와 그리고 김건희 일가의 땅을 발견하고 그것을 2년 넘게 추적을 했던 것들, 저는 일을 함에 있어서 집요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대선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 대선 준비를 위한 최고위를 구성하는데 이재명에겐 한준호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선 후보에겐 한준호가 필요하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한준호가 필요하다. 꼭 좀 여러분께서 저를 좀 그 옆에 세워줄 수 있도록 한 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동훈 후보하고 두 분을 좀 한번 같이 쓰는 건 한번 저도 보고 싶네요. 다들 많이 궁금해하시죠. 같은 한 씨이긴 한데 한시이기도 하고 동갑이기도 하고. 동갑이시네요. 그러고 네네, 보니까 동갑이기도 하고. 네. 같이 한번 꼭 쓰십시오. 어떻게 네.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 대표가 되고 또 최고위원이 된다면 막 네. 그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은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 네. 또 강선우 의원님도 옆에 뭐 한동훈 당 대표 된다면 저희 둘 사이에다 한동훈을 세워보시죠. 그 모습이 네. 상상이 갑니다. 자, 지금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싸우는 저력을 토대로 정치 철학까지 또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정치인으로 두 분 다 재선 의원이십니다. 네. 이제 재선 의원이 되셨는데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또 어떤 정치인으로 국민들한테 또 지지자들한테 기억이 남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옥수수 같은 정치인? 그 강원도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대구로 가기 전에 네. 옥수수밭 앞에 서서 대표님이랑 이런저런 두런두런 말씀들을 좀 한참 나눴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옥수수에 관해서 여쭤봤을 때 대표님이 옥수수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만 조금 손이 많이 가고 그거를 넘었으면 쑥쑥 알아서 잘 큰다고 맞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옥수수, 강선우 그런 옥수수 같은 정치인이 될 것이다, 되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네. 그리고 저 강선우가 갖는 목소리의 힘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것은 감동을 주는 우리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정치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이재명 대표님 그림자 보자 하면서 잘해 나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큽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네. 저희가 이제 진보 진영에서 386 선배들, 지금 네. 586 선배들이 했던 건 새로운 정치입니다. 뭔가를 좀 혁신하고 개혁하고 하면서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국민들에게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제안했던 시대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에 저한테 수행실장을 제안했을 때 제게 실용주의 정치를 얘기했어요. 예. 저는 이제 국민주권 시대, 당원주권 시대에는 오히려 새로운 정치보다는 필요한 정치를 할 때가 됐다. 이제 국민들에게 듣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필요한 정치, 즉 방향이 달라진 거죠. 이러한 정치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때 별명이 이재명의 호위무사라고 불렸는데, 그렇습니까? 네, 이제는 국민의 호위무사가 될 수 있도록 예. 든든한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뭐 짧게라도 길게라도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그 한준호 의원님부터 먼저 네. 말씀할까요? 이제 본선 첫 주를 지났는데, 네. 선배들에게 기세에 많이 눌렸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 2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점 꼭 어필하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네, 살려주십시오. 자, 강선우 님도 한 말씀 좀 우리 보고 말씀 주십시오. 한준호 의원님과 함께 네. 같이 살아남고 싶고요. 네. 이제 막 시작한 강선우의 성장 드라마 예고편 정도로 왔는데 그 조금 쭉 잘 애정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마음이 크고, 그리고 이번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2편, 3편, 4편 계속해서 열심히 잘 써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송석환님, 나는 2분 찍었어요. 힘내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누가 되고 누가 떨어져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최고의 레이스. 두 분 의원님 끝까지 각자의 경쟁력 어필하면서 경선을 완주해 주실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준호, 강선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인사이다 아껴주시는 만큼 여러분의 의견 직접 적극 수용하고자 마련했으니까 참여 부탁드리고요.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서치통 앱 다운로드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뉴스 인사이다 설문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연한 설문, 리서치 참여 시에 앱테크도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최진봉 교수 수일른 남자 준비되어 있고요. 김철근,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끄는 이슈화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자, 오늘은 서초의 봄입니다. 더 재밌고 은밀한 얘기 지금부터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